고등학교 생명과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자극과 그거에 반응하는 메커니즘 배웠다면 그러한 것들 생물은 그렇죠. 환경, 주변 환경에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반응을 하며 또한 그 안에서 내부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부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성에서 항상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호르몬이 되겠는데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되는 물질이고요.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합니다.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부족 시에는 결핍증, 과다 시에는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양이 달라져도 그거에 대한 각종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나타나요. 자,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인 거죠. TRH, 뇌하수체 TSH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아까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TSH 혹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다른 내분비샘의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선 항인효 호르몬 ADH가 나와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각삼생 티록신이 나와서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고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항상성에선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음성 피드백. 어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왔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왔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각순성에서는 그 자극 호르몬 때문에 티록신이 분비되어서 표적기관을 또 향해 가겠죠. 하지만 이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면 음성 피드백.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 작용이 일어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혹은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성 호르몬이죠. 방출 호르몬이네요. 이름도 다 헷갈려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또 그러한 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지난 시간에 봤던 기량작용인데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작용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하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효과를 줄이면서 이 항상성을 맞춰줘요. 이 두 가지 작용이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량을 조절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자에서 분비되는데요. 기량작용, 서로 다른 효과를 주면서 이 혈당량이 조절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상 혈당량이었는데 혈당량이 변화돼요. 그럼 이자에서는 이 변화에 따라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된다면 혈당량이 감소해서 정상 혈당량을 될 거고요. 글루카곤이 분비된다면 그 혈당량이 낮은 상태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와서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시켜 다시 원래의 혈당량 항상성을 유지시켜 줄 거예요. 자, 체온 같은 경우에는 체내 열 발생량과 몸의 표면 열 발산량을 분석해서 조절을 통해서 유지하는데요. 근육 수축에 의한 몸떨림 혹은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면 열 발생량이 더 높아져서 체온이 높아지고요. 피부 근처 혈류량이 증가하거나 땀 분비를 촉진시킨다면 열 발산량이 늘어나서 체온이 낮아지겠죠. 자,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도 높아진다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가 많아지고 콩팥에서는 수분의 재흡수가 많아짐으로써 오줌이 적게 생성되어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집니다. 몸 안에 물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ADH 분비를 감소가 된다면 콩팥에서는 수분 재흡수가 적게 일어날 거고 혈장 삼투압이 오줌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혈장 삼투압도 높아질 거예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고장나게 된다. 뇌분비계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뇌분비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1형 당뇨병은 이자의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을 아예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성합니다. 혈당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혈당량을 낮출 수 있는 인슐린이 생성되지만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해서 얘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거인증에 걸릴 수 있고요. 생장 호르몬이 결핍된다면 소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갑산생 기능, 즉 티록신이 분비량이 과다된다면은 갑산생 기능 항진증이 일어나고요. 티록신 분비량이 결핍된다면 결합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각종 호르몬들, 그리고 그 호르몬이 어떻게 하느냐,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더더욱 더 나가서 외부에서 우리 몸 내부 상태를 유지시킬 때 외부에서 어떤 물체가 들어와서 진짜 실질적인 자극 때문에 우리 몸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작용도 일어날 겁니다. 다음 시간은 방어작용, 어떤 세균, 균, 질병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